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박 3일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야말로 전방위 외교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왕 부장의 메시지와 행보에서 어떤 의미를 읽을 수 있을지 서혜림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서 기자.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왕 부장의 공식 일정은 국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건데요. 박 의장은 여권 내 대표적인 중국 통으로 평가됩니다. 국회 한중 의회 외교 포럼 회장을 지냈고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직후에 정부 대표단장으로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도 했죠. 우선 예방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코로나의 와중에서 한중 양국 긴밀한 방역 협력을 통해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마련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所以，不光中韩两国要加强我们的抗疫合作，我们也要跟其他国家联合起来，那么共同来抗击疫情。中国作为半岛的最重要的邻邦，我们会为此继续发挥我们的建设性的作用。 또 왕 부장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특보와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윤건영 의원도 배석했는데요. 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여권 인사들을 만나고 싶다는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입니다. 네, 방한 마지막 날까지 정말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는데 어제 일정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그전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도 가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 오후 4시였죠. 왕 부장이 청와대를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왕 부장을 통해서 보낸 구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여건이 허락될 때 방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동안 한중 양국은 연초부터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해 왔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껏 미뤄져 왔습니다. 또 시 주석은 올해 문 대통령과 깊이 소통해서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 꽤 오랜 시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협의가 오갔습니까? 네,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과 업무찬을 합치면 총 3시간 동안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양자 외교 현안, 한반도 등 지역 현안, 그리고 국제 문제가 두루 다뤄졌는데요. 특히 왕 부장은 시 주석이 예전에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했던 사자성어, 수망상조를 언급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돕는다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또 양측은 북한의 도발 등을 차단하고 한반도 상황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습니다. 다만 양측 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 대목도 있었습니다. 네. 바로 사드 문제 때문인데요. 중국은 사드의 한국 내 배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강 장관은 아직 한한령의 여파로 회복하지 못한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왕 부장이 외교부에 늦게 도착해서 회담이 약 25분간 지연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큰 틀에서 상호 협력을 강조하긴 했지만 뼈 있는 말도 오간 셈인데 그리고 이번 방안이 사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도 많았잖아요. 이에 대한 언급 있었습니까? 네, 치밀하게 계획된 외교 행사가 아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왕 부장은 속내를 조금 더 보여줬습니다.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에 취재진과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건데요.
특히 왕 부장은 이번 방한이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에 대해 인상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这个世界不光只有美国呀，我们190多个国家呢，大家都是独立自主的国家，韩国也是，中国也是，特别是韩国和中国，我们是邻国，邻国之间应该多走动的，像亲戚一样，常来常往才好。 네, 그러니까 각국이 특정국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각자의 국익에 따라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었는데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을 이웃 그리고 친척에 빗대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란 점도 동시에 강조한 그런 미묘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은 세계에 미국이 돌아왔다를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건 아니다. 참 뼈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 한중 FTA도 강조를 했잖아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왕 부장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빨리 가속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중 간 FTA는 체결된 상태인데요. 네. 협정 분야를 확대하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 언급은 영내 경제 블록 강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전략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을 돌파하기 위해 영내 경제 관계를 단단하게 다지려는 게 중국의 구상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 등이 참여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RCEP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방한 기간에 다자주의를 강조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와는 달리 다자주의 기조를 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 한다면 이는 다자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왕이 외교부장 이번에 방한하기 전에 일본을 또 방문을 한 뒤여서서 이렇게 전방위적인 외교전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물론 공식 논평은 없었습니다. 다만 켈 브라운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의 트위터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6.25 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사관을 공산당의 선전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라운 부대변인은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것인데 중국 교과서들은 단순히 내전 발발이라고 기술한다고 꼬집었죠. 또 주한 미국 대사관도 이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번 왕 부장의 방한은 여러 의미에서 한국 외교의 숙제를 다시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동맹인 미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지 외교적 기지를 발휘해야 할 때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중 간 기싸움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혜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